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력 단절 또는 공백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경력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취업이나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컨설팅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경력을 단절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이다. 일단은 내가 이력서랑 경력기술서, 자소서를 컨설팅을 맡길 테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단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똑같아도요. 일단은 버티시는 게 우선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형사소송적인 이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죄, 괴롭힘, 아니면 성 관련 그런 것들, 아니면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녹음을 하셔라. 녹화를 하시고 몰래. 그리고 그걸로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민사 형사를 하시면 그 용돈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티면서 증거가 충분히 모이고 그러면 그때 그만두면 됩니다. 어쨌든 그 형사소송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는 데까지 회사를 버티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고, 증거를 남겨서 어쨌든 나도 억울하잖아. 당한 게 있는데 보복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적인 부분이 있으면, 근데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법정은 증거주의예요. 증거를 반드시 모으시고 그걸로 나중에 용돈을 버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길게 보시면서 이제 적금 탄다는 마음으로 이직을 편안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면, 형사소송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은 최대한 버티셔라. 최대한 버티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무너질 것 같다 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 좀 오래 하셨으면 연차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막 눈치 엄청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대하니까 사람이 나가고 싶겠지.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연차 쓰세요. 연차 쓰시고 차라리 그냥 편하게 쉬세요. 좀 마음 추스를 때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다가 적은 두고 있는 게 이직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직이라는 게 징검다리 건너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물론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그 돌다리 같은 게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징검다리 형태가 돼도 가능은 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이 컨설팅을 해드렸었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돌이 중간에 많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이 버티셔라. 다만 뭐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다 하면 휴가라든지 아니면 진짜 육아휴직이라든지 쓸 수 있는 모든 걸 쓰세요. 병가라든지 그걸 써갖고 그냥 쭉 쉬세요. 그리고 나서 버티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이직을 성공하면 그 중간에 이제 휴가 중에 이직 성공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가 이제 다음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전 회사가 뭐 같았었고요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치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직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전 회사에서 욕을 하고 나왔다, 이전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나왔다 이러면 다음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 말고 그 이전 회사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도라이인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상인 것 같으면 그땐 내가 도라이다. 그죠? 나 도라이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네가 도라이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전 회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면접 보고 있는 회사 아니면은 서류를 넣은 회사는,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원들은 안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왜 공백 기간이 생겼는지. 그래서 한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공백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이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뽑는 회사 입장에서도 거리낄 게 없어요. 응. 왜냐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AI가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AI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뭐, 최근에 뭐, 미국의 드론이 조종사를 죽이는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너무 나태해서 퍼져 있었던 건가? 아, 이전 회사에서 한번 지대로 한번 들이받고 사고 쳤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두려움을 없애주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그 회사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가끔 까먹는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도 인재 하나를 두고 경력자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A 회사도 갈 수 있고 B 회사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직장 선택의 자유도 있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회사로 오게 만들려면 그 공백 기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공백 기간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안 뽑는 거는, 그 사람들은 되게 멍청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경쟁자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지.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따라서 공백 기간은 충분히 설명되면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예. 물론 같은 값이면, 같은 진짜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취업 시장이든 경력 이직 시장이든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도플갱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개인입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다면 공백 기간 없는 인재가 훨씬 낫죠. 이런 거지. 경호 인력을 뽑는다고 하는데, 아저씨에 나오는 그 잘생긴 원빈, 생긴 것도 똑같다 합시다. 예. 원빈처럼 생겼어. 둘 다 원빈처럼 생겼는데, 하나는 HID 정보 특적 부대를 바로 전역한 사람이고, 하나는 전역한 지 한 10년 된 사람이야. 여러분이 경호 인력을 뽑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완전 동일한 케이스야. 당연히 현역 출신을 뽑겠지. 그죠? 그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무술을 하던 전술을 하던 전략을 하던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야, 경호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공백기가 없는 게 유리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최대한 회사에서 버텨라,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동일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쫄 필요까지는 없다. 그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 근데 막 퍼져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어떤 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든지, 그럼 내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죠. 그게 왜 잘 안 됐는지, 이런 거, 여기서 내가 뭐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공백 기간이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도움이 되실 내용일 것 같아요. 공백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저한테 이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힘들어요. 감사합니다.